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씨입니다. 오늘 주제는 흉터, 상처 처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중요도의 한 1, 2번에 포함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생긴 상처에 최대한 흉터가 안 지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봉합을 잘해주는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요. 특히나 여성분이나 어린 아이들은 흉터가 생기게 되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거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상처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흉터가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을지, 먼저 흉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수술을 한다든지 여드름이라든지 그렇게 상처가 생긴 뒤에는 우리 몸에는 어쩔 수 없이 크든 작든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피부층 표피에 재생이 일어날 거고, 그 밑에 있는 진피층에서 콜라겐의 재형성화, 새살이 돋는데도 한 1, 2주가 걸리게 되고요. 우리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진피층이 가장 두껍고, 상처 회복 과정에서 콜라겐 증식이 과다하게 일어나게 되면 흉터가 커지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성까지 사실 이루어지는데 거의 2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8주 정도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상처 회복 과정에서 흉터와 연관된 요소들을 보게 되면 초기 상처에는 상처 종류나 상처 부위, 봉합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1, 2주 뒤에 회복 과정에서는 피부 장력이나 감염이나 드레싱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외에 자외선 노출이나 피부 감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죠. 상처가 난 위치가 중요한 것도, 팔꿈치나 무릎 등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 봉합을 아무리 잘 해놓는다고 해도 피부가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피부 장력 때문에 흉터가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죠. 봉합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너무 많이 세게 당겨준다고 하면 흉터가 많이 지게 되죠. 상처가 깊거나 넓은 경우에도 그만큼 흉터가 많이 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가정에서나 야외에서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가볍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통삼겹을 준비를 했는데 이 돼지 피부가 사람 피부랑 좀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실제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냥 이렇게 봉합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늘로 봉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봉합이 잘 되나? 그래서 한번 저도 해볼게요. 상처가 생겼다. 상처가 이렇게 벌어졌다. 영화 보셨죠? 내가 한번 따라해보는 건데 손으로 하는 거 하면 되겠죠? 이렇게 봉합을 하죠. 할만한데요? 봉합이 이걸로도 되네요. 이거 원래 먹으려고 샀는데 손으로 사실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하면 혼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 안쪽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집에 생리식염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헹궈서 안에 이물질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지혈이죠. 이 정도 벌어졌으면 피가 굉장히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멸균 꺼즈나 아니면 최대한 깨끗한 꺼즈로 지그시 눌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5분에 10분 정도 지혈을 해주시면 지혈이 대부분은 되고, 지혈을 하면서 병원을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소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2가지는 빼고 이것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비돈용에. 과산화수술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정상 세포벽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피부 주변에 딱지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딱지를 제거할 때 조금 일부 사용하고, 그 외에는 거의 이런 에탄올도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따끔거리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이런 포비돈 용액을 사용하게 되고요.
피부 살균 효과가 뭐 좋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없어서 소독을 했으면 이거 봉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병원이 좀 가기가 힘들다 나는. 근데 피부 상처도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다, 상처도 깨끗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간단히 이 부분을 접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테리스트립이라는 테이프가 있는데요, R1546이랑 R1547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1546은 6mm, 1547은 12mm 반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집에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붙일 때는 이 끝을 잘라서 피부에 붙여주시면 돼요. 주변에 물기나 이런 게 없게 잘 지혈도 해주고 소독력도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간격을 가깝게 붙이면 안 되고요, 한 3mm 정도 한번 간격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봉합을 그냥 하는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하시면, 사실 당연히 깊고 이런 경우는 실로 봉합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피부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라서 깊지 않은 피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스테리스트리 장점은 이제 상처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 위에 소독을 해줘도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처 회복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상처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피부가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링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소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인 상처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조그만 찰가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찰가상을 만들어 보면 피부를 떼내고 있어. 됐어요. 처음에는 세척을 똑같이 해주고 지혈을 충분히 해주고요. 이렇게 소독도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듀오돔이라는 피부 조직이랑 비슷해 보이는 이런 드레싱 세트, 하나는 메디폼 계열의 이렇게 폼으로 된 재질이 있어요. 두 가지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습도 유지에 굉장히 좋은 이런 상처 치유 제품이죠. 먼저 이렇게 출혈이 있거나 진물이 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런 메디폼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붙여주면 좋고요. 근데 이게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이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잘 붙여줘야 되고, 듀오덤은 피부에 점을 빼거나 이랬을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피부에 잘 접착을 한다는 게 장점이고, 하지만 진물이 많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처 자체가 굉장히 습해질 수가 있거든요. 상처가 이제 진물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듀오돔 필름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가 실제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후에도 이런 응급처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처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